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광양은 장도와 궁시 같은 독특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광양시가 문화유산의 가치를 조명하기 위한 의미 있는 사업들을 추진합니다. 보도에 김주희 기자입니다. 여인의 절개와 바르게 살고자 하는 우리 선조들의 굳은 의지가 깃들어 있는 장도. 177단계의 섬세한 공정을 거쳐 칼날의 일편심까지 새겨지면 비로소 완성되는 광양 장도는 지역의 대표 문화유산입니다. 광양 장도는 고 박용기 장도장에서부터 박종군, 박남중 장도장으로 3대째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광양의 전통 궁시는 우리 전통 활과 화살의 맥을 이어가는 또 하나의 지역의 소중한 대표 문화유산입니다. 우리 민족의 호국정신을 되새기고 한국 전통 궁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근본적인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광양지역 내 산재한 국가유산은 국가지정문화유산 10개를 포함해 모두 27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지역의 소중한 대표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를 깨워내기 위한 의미 있는 사업들을 전개합니다.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을 통해 내년부터 용지 큰 줄 다리기 전승 체계화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와 함께 마로산성 복원 프로젝트 등 6건의 학술대회, 전시체험, 공연, 교육 콘텐츠 사업들도 함께 추진합니다. 문화유산 활용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저희들도 모색을 하고 체험이나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서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할 계획입니다. 남도의 독특한 역사와 전통의 가치를 품고도 아직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광양의 소중한 문화유산들. 광양시의 이번 사업이 지역의 문화유산의 가치를 키워내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광양시가 오늘부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실시합니다. 무료 접종 대상자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생후 6개월 이상 면역 저하자 등으로 코로나19 변이에 효과적인 JN1 백신 등이 활용됩니다. 접종은 75세 이상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생후 6개월 이상 면역 저하자와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는 나이에 관계없이 접종이 가능합니다. 장기간 지속된 고수온으로 양식 어류의 질병 감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어류 폐사체를 수시로 제거하고 적정한 사육 밀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양식 어류들이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할 수 있도록 면역 증강제 보급도 당부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고흥군이 추진하고 있는 전국 최초 어선 건조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데 이어서 최근에는 주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고흥군 도양읍 일대입니다. 지난 2022년 해양수산부와 고흥군은 이곳에 10만 제곱미터 규모의 어선건조 지원센터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어선조선소 200여 곳 가운데 절반가량인 100여 곳이 전남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소규모 어선조선소와 검사소, 연구소 등을 한 곳에 모아 어선건조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728억 원, 이 중 국비가 400억 원에 달하는데 기재부가 지방비 분담 협의를 이유로 제동을 걸면서 예산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주민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건 해양 환경 오염입니다. 섬유강화 플라스틱 FRP를 취급하는 조선소가 들어서면 플라스틱과 유리섬유가 배출돼 해양 환경을 훼손한다고 주장합니다. 어선 건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걱정입니다. 바람이 불면 저희 쪽으로 엄청 많이 넘어오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팔 수가 없어요. 분진이 얼마나 나올지 그걸 용접을 하면서 어떠한 우리한테 해를 끼칠지. 고흥군은 어선건조 산업단지가 어선검사 이동거리 단축 등 사회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주민들이 걱정하는 FRP는 지양하고 알루미늄 등 친환경 재질을 취급하는 조선소만 들어올 수 있도록 제한할 방침입니다. 또 올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이 무산될 수 있기 때문에 기재부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FRP 관련 조선소가 아닌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는 업체만을 유치할 계획이며 국가기관에서 어선공조 지원센터에 상조하면서 불법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최초 조선산업 규모화로 주목받은 고흥 어선건조 산업단지 조성이 기재부 예산 확보와 주민 반발로 난항에 부딪혔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전남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가 27건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피해 금액은 22억 원으로 이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 변제한 금액은 2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경기도 320건, 서울 293건보다 적은 수치지만 전세 사기 가능성과 채권 회수의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전남 지역 지자체 공무원 51명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박정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지역 지자체에서는 비위 행위로 4명이 해임됐고 강등 7명, 정직 37명, 감봉 50명, 견책 55명 등의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성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지방공무원은 9명으로 집계됐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도 51건으로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광주 전남의 균형 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발전 기금이 있습니다. 한 해 50억 원 정도 출연되는데 이를 활용한 첫 사업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의 한 시내버스 승강장. 올 연말까지 냉난방기기와 CCTV, 휴대전화 충전기 등 각종 편의시설이 구비된 정류장으로 재탄생합니다. 빛가람 초중학교 앞 승강장 등 혁신도시에서도 이용 수요가 가장 많은 버스 승강장 2곳이 사업 대상입니다. 여름에는 햇빛도 바로 들어오고 겨울에는 바람도 많이 부니까 그래서 에어컨이나 이런 바닥 같은 게 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혁신도시의 16개 공공기관들이 낸 지방세 일부로 조성되는 공동발전기금이 처음으로 쓰일 곳입니다.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은 한 해 50억 원 수준입니다. 지난해 말 처음 출연됐고 올해도 오는 11월 50억 원이 추가로 쌓이는 등 매년 적립될 예정입니다. 모아진 기금은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과 나주를 제외한 전남 또 광주의 균형 발전 사업에 쓰이는데 나주시는 최근 나주시 몫의 기금을 이 승강장 정비와 빛가람동 4개 초등학교의 책 읽기 사업에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 몫의 발전기금은 공동 랜드마크 조성 사업에 쓰일 전망입니다. 시도기금위원회는 이를 위해 기금을 최대한 많이 불린다는 계획입니다.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은 광주 전남 상생 협력의 상징이자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기금의 의의를 살리기 위해 규모 있는 공동사업 추진.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발전기금이 조성되는 곳은 광주 전남이 유일하다 보니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강원, 전북, 대구 등은 이 기금이 어떻게 조성되고 사용되는지 또 수혜 비율의 합의는 어떻게 했는지 등을 배우겠다고 나섰습니다. 성과물에 대한 확산 투자를 유도하고 45%는 실질적으로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투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차별성이 있어서 혁신도시 조성 10여 년 만에 어렵사리 발전기금을 쌓기 시작한 시도. 실질적인 상생 성과 사업을 발굴해낼 수 있을지 시도민은 물론 전국의 다른 지역 혁신도시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여수 원래 소각장 유지 보수 관계로 오는 14일부터 한 달 동안 생활 폐기물 반입이 중단됩니다. 여수시는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해 시민들에게 자율적으로 폐기물을 줄이고 올바른 분리배출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수시는 또 감시 카메라 300여 대와 감시원을 투입해 불법 쓰레기 배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고흥군이 2025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을 강대찬에서 참누리로 변경했습니다. 고흥군은 올해 초 매입 품종으로 새청무와 강대찬을 선정했지만 품질 논란으로 경쟁력이 떨어진 강대찬 대신 참누리로 품종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강대찬 품종은 고흥 주요 농협의 자체 매입 품종에서 제외됐으며 재배 면적도 지난해 33%에서 올해 7%대로 줄었습니다.